시속 3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열차에 탑승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습니다. 2026년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AGI,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 될 거라는 선언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대다수가 이 엄청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3년은 단순한 재테크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전문직 자격증, 노동의 가치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보편적 고도숙이라는 황금 티켓을 거머쥐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시나요? 희귀하니까 비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널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멩이가 되는 거죠. 지금 고지능이라는 자원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개발자, 이분들이 왜 고연봉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능과 지식이 희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고지능이라는 자원이 무한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이 공식이 완전히 붕괴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AI는 지금 매년 10배에서 100배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단의학 분야에서는 인간 의사를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놨죠. 올해 안에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AI가 탄생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의 원가가 영원으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법률 자문이든 의료 진단이든 코딩이든 AI한테 시키면 거의 공짜거든요. 지식노동의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저물고 있는 겁니다. 밤 11시 대치동 학원가를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 꺼지지 않은 학원 건물들, 그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애가 의대만 가면 평생 안정적이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잔인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 노력이 정말 미래를 보장할까요? 1900년대 초반을 상상해보세요. 당시 최고의 직업 중 하나가 마부였습니다. 말을 잘 다루는 기술, 그건 전문 기술이었거든요. 마부의 아들은 당연히 마부가 되려고 채찍질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1908년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마부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AI 시대의 의대를 준비하는 건 뭐가 다를까요? 자동차가 발명되기 직전에 마차 채찍질을 연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지식, CT 판독이든 법률 검토든 코드 작성이든 AI가 인간보다 수만 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숭배하는 그 전문직 자격증, 수천만 원 들여서 따는 그 라이센스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싼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공식을 맹신하다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덫에 빠질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지금 직시해야 합니다. 계란 프라이 해보셨죠? 계란을 깨트릴 때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라는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뭘 하는지 아세요? 계란을 짚습니다. 그것도 깨지지 않게요. 거기다 요가 자세까지 취해요. 인간 수준의 정교함을 이미 갖춘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3년 안에 로봇이 인간 의사보다 훨씬 정교한 외과 수술을 집도할 거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외과 의사 선생님들 하루 두세 건 수술하면 지치십니다. 사람이니까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컨디션에 따라 실력도 들쭉날쭉하죠. 그런데 로봇은 어떨까요? 피로를 모릅니다. 0.01mm의 오차도 없어요. 24시간 내내 돌아가죠. 월급 협상할 필요도 없고 파업할 리스크도 전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요. 로봇의 가격이 폭락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경차 한 대 가격보다 저렴해질 거라고 전망해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연봉 1억 원 넘게 주는 의사를 고용할까요? 아니면 2천만 원짜리 로봇을 살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용의 인간 대신 저비용 고효율의 로봇을 선택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재앙을 떠올리시잖아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정반대로 봅니다. 이걸 보편적 고소득의 기회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고소득이냐고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로봇과 AI가 생산의 주체가 되면 생산성이 폭발합니다. 인간이 하루 8시간 일할 때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요. 생산성이 폭발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물가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재료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병원비가 왜 비쌉니까?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행정인력 인건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AI와 로봇이 대체하면요? 병원비는 건물 유지비랑 약값 정도만 남습니다.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시간당 50만 원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노동 가치 때문이죠. AI가 똑같은 일을 하면 거의 공짜가 됩니다. 의식주, 의료, 법률, 교육 이 모든 필수제의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인류는 결핍에서 벗어나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디플레이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시스템 안에 당신의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로봇이 24시간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면 그 로봇이 번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로봇 주머니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로봇을 소유한 사람 또는 그 로봇을 만든 AI 기업의 주식을 가진 자본가에게 집중됩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로봇이 자기 자리를 대신하고 있더래요. 그 로봇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월 1,000만 원어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김 부장님한테 가나요? 아니죠. 회사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동자가 사라진 미래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시스템의 결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장을 소유하거나 로봇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3년, 이 시기는 노동의 시대에서 소유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잔인하지만 동시에 희망찬 전환기죠.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부의 집중 현상 속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자본가로서의 포지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쟁력이 이제 노동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의 지분, 그게 당신의 계급을 결정하는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자, 그럼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엔비디아, 테슬라, 아니면 오픈 AI가 상장하면 거기다 몰빵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19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동차 혁명이 막 시작됐을 때예요. 당시 미국에만 자동차 회사가 몇 개나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2,000개가 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했겠죠. 자동차 시대가 온다.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면 대박이야.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개 중에서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가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AI 기업 중에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 전만 해도 노키아가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특정 기업의 전 재산을 건 건 도박입니다. 기술 변화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 개별 종목 투자는 러시안 룰렛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승자를 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카지노 자체를 소유하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누가 이기든 카지노 주인은 항상 돈을 버니까. 이게 바로 지수 투자의 핵심입니다. 인류 전체 생산성 향상, 문명의 진보, 이 모든 게 결국 어디로 수렴할까요?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인 주식시장 지수로 수렴합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피하면서 문명의 업그레이드에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S&P 500, 나스닥 100 이런 지수가 뭔지 아시나요? 그냥 주식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실적이 나쁜 기업은 자동으로 퇴출시키고 혁신적인 기업을 새로 채워놓습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20년 전 S&P 500에 들어있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지금은 없습니다. 코닥, 노키아 이런 회사들 다 빠졌어요. 대신 누가 들어왔을까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기업을 고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수가 알아서 최강자만 남게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AI와 로봇이 도입되면 기업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인건비가 0이 되고 에너지 비용도 0에 가까워지면 기업의 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치솟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지금은 부품비의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로봇이 조립하고 AI가 설계하면 원가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 절감된 비용이 전부 이익으로 남습니다. 그 이익이 주가 상승으로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수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진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받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복잡한 종목 선정 없이도 가장 강한 기업들만 남겨주는 시스템,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2030년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철수 씨입니다. 40대 중반인데 직장이 없어요. 회사가 3년 전에 AI 도입하면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철수 씨 표정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증권 계좌를 열어보니까 ETF 잔고가 8억 원이거든요. 2025년부터 매달 200만 원씩 S&P 500에 넣었던 게 5년 만에 이렇게 불어났어요. 월 배당만 3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집에는 가사 로봇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있고요. 철수 씨는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는 취미생활 즐기면서 살아요. 일 안 해도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같은 시각 영수 씨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2025년에 목 좋은 상가 건물에 전 재산을 투자했거든요. 건물주가 되면 평생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2030년 지금 상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로봇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아들을 명문대 공대에 보냈는데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AI가 코딩을 더 잘하니까 신입 개발자를 안 뽑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철수 씨는 생산 수단을 소유했습니다. 영수 씨는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했고요.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봤자 월 100만 원 정도예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부의 파이프라인을 내 계좌에 연결해놔야 합니다. 미래의 풍요는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로봇과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예요.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왜 테슬라 만들고 태양광 회사 인수하고 스페이스X로 우주까지 가려고 할까요? 다 에너지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은 결국 에너지거든요.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의 화폐 가치는 달러가 아니라 와트가 될 것이다. 에너지가 곧 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자체가 거의 무한해지고 있어요. 태양은 매일 떠오르잖아요? 그 빛을 효율적으로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에너지 걱정은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10년 전 대비 90% 이상 떨어졌거든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에너지가 싸지면 누가 돈을 벌까요? 에너지 회사? 아니에요. 그 싼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테크 기업들이죠. 생각해보세요. 제조 원가의 핵심이 뭡니까? 인건비하고 에너지 비용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에 들어있는 테크 기업들의 순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테마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진짜 승자는 그 혜택을 온전히 흡수하는 글로벌 지수 투자자예요. 에너지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이득을 가장 크게 보는 건 결국 전 세계 1등 기업들이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건 그냥 비싼 영수증일 뿐이다.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부모님들 자녀를 의대 보내려고 사교육비에 얼마나 쓰십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월 300만 원씩만 써도 총 2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의사 면허 땄는데 2030년에 AI가 진료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1등석 티켓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1등석이긴 한데 배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매달 사교육비로 나가는 300만 원, 이걸 자녀명의 증권 계좌에 S&P 500 지수로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연평균 10% 수익률로 10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6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진짜 생존 자본이에요.
AI 시대에 자녀한테 뭘 물려줘야 할까요? 노동할 자격증이 아닙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본의 등기 권리증을 물려줘야 해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지분 말입니다. 부모의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자녀를 대체 가능한 인력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영수증 대신 주식 계좌 잔고를, 자격증 대신 배당 통장을 물려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벌이라는 환상부터 깨세요. 사교육비 일부라도 나스닥 100 같은 글로벌 지수에 넣으면 가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원화 자산에만 머물지 마세요. 달러 자산과 글로벌 지수 추종 ETF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특정 테마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누가 이기든 당신은 수익을 챙기는 현명한 구경꾼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는 두려움 버리세요. 5년 뒤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서의 삶을 선언하고 보편적 고소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